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음파 세척기 그리고 퀵스로 세척기를 전문 생산하는 주식회사 DH랩의 이동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인상이 상당히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분한테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주식회사 DH랩의 이동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상당히 정정하게 인사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DH랩, 사실 그 시청자분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그 기업 명칭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네. 그걸 좀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기업 소개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주식회사 DH랩은 네네. 신소재로 이 진동자를 만든 네네. 초음파 식기세척기 업체입니다. 네네. 그 특수 소자인 진동자를 개발하여 수중음파를 채택한 신개념 초음파 식기세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00조 이상의 규모인데요. 그 국내에서는 2018년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제조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네. 기존 초음파 세척기 생태계 방식은 간접 방식의 공업용 산업용이 주였는데 저희 DH랩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네네. 직접 방식으로 업소용, 카페용, 가정용, 의료용 등 다양한 신개념 초음파 식기세척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기업을 소개하면서 열심히 읽으시면서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네네. 이 DH랩이 이전에 사명과 이렇게 바뀌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수출을 나가려다 보니까 중국 네네. 발음이 이제 그 K 클린이라 커커 클린, K가 커 발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커커 클린 좀 뭔가 이렇게 억양이 안 좋아서 네. 저희들이 뭔가 찾다가 또 제 이름이 이 동한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예일대학교에서 이 수중음파 직분사 방식의 DH를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그 네네. 업체명을 작년 12월하고 올해 초에 1월 달에 바꿨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예일대의 네. DH 방식에 유행하는 거, 그거 좀 원리라든가 뭐 간단히 좀 시청자 여러분 더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 기존의 이제 방식은 간접 방식이라고 해서 네네네. 이렇게 직간접 방식인 진동자와 부착이고요. 네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간접이 아닌 직접 방식으로 해서 직접 이 물에 부식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이 초음파가 직접 네네. 물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수중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때려주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가 전혀 틀린 겁니다. 또 예일대학교에서도 이 그러니까 수중음파 직접 방식을 네네. 이렇게 채택해서 홈페이지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그 DH 방식의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도 식기 세척기만 사용하는 건지 또 용도 있잖아요. 네네. 그 전체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 대표님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어느 네네. 쪽에 사용하는지. 네네.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초음파 세척기는 산업용, 산업용, 네. 기업용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의료용, 그다음에 이제 이 카페용, 그리고 가정용, 그리고 이제 이 업소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큰 툴은 이 세척뿐만이 아니라 네네. 거기에 이제 야채라든가 과일,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요즘에 이제 환경이나 오염 때문에 많이 못 먹고 있는 어떤 그런 과일들을 네네.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는데 네. 껍질까지 까지 않고 직접 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네. 우리가 식기세척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렇게 세척할 때 우리가 초음파 세척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씻으면 얼마큼까지 씻을 수 있는 건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식기세척기를 이거를 이렇게 세척했다면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물에다 다시 한번 세척하거든요.
이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세척이 가는 건지, 근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지. 네, 예. 그 지금 현존하는 이 세척기가 네네. 지금 이렇게 손으로 세척해서 또 내지는 약품으로 세척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네네. 미세 찌꺼기와 미세 농도인데요. 네네. 거기에 약 한 280가지 이상이 320가지 이상의 잔여 물질이 싹 없어졌다는 것 또한 저희가 연구 결과에 나와서 네네. 저희가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실은 우리가 이제 농약이나 기타 이 과일에 묻어 있는 또 생선에 이렇게 흡착되어 있는 그 표면에 있는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것이 싹 없어진다. 말이 아니고 네네. 데이터가 연구진들로 인해서 끝난 것들의 인증을 다 받은 서류들이 있어서 자신 있게 저희가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 싹이라는 얘기가 네.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국민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네. 듣기 좋아하시는 이렇게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쪽 분야에 더 이렇게 좀 지금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거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들이 높은데요. 그런 쪽에 좀 일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대표님을 여기 하셨는데요. 근데 그래서 창업하게 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초음파 킥슬로 하면 첨단 기술 같은데요. 네. 과거 이력 보니까 독특하시더라고요. 네, 좀 네,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과거에 이제 저는 식당 일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리 연구가로 이제 그렇습니까? 활동을 네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이 제대로 된 음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시작이 돼서 네네. 가게를 4개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장사가 4군데가 잘 되다 보니까 쌓이는 것이 설거지고 또 네. 설거지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해법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압식 세척기는 사실 좀 이렇게 행군기지 이것이 세척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기업에서 또 내진 중견기업에서 그걸 세척기라고 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이 손으로 사람이 한 다음에 헹구려고 하는 것들이 좀 그래요.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그렇잖아요. 있죠. 네네. 그런데 초음파 세척기라는 걸 4년 전, 5년 전에 제가 쓰면서 4, 5년 전에 쓰면서 괜찮다. 기존에 나쁘진 않다. 그런데 너무 소음이 크고 네. 두 번째는 에로전 현상, 크로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뭔가 좀 이렇게 좀 고장률이나 이렇게 났을 때 뭔가 그때만 해도 이걸 고장 났다고 전화하면은 얘를 가져가서 고쳐오고 뭐 이랬는데 주말에 제일 바쁘거든요. 근데 주말에 그게 없으니까 좀 많이 또 다시 이렇게 힘들어지고 해서 제가 이제 머리를 짜고 공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과 함께 개발을 해서 왜 과연 지구상에는 이 부착식분이 없나, 간접식분이 없나 그런 고민과 또 제가 또 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분을 어떤 그런 엔지니어들하고 얘기하고 또 그런 공학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의 패러다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 기술 특허를 받았던 원동력이 됐었죠. 네. 지금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에로전, 크로전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시청자한테 좀. 네.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알루미늄 진동자인데요. 네네. 이 알루미늄 진동자는 무언가 이렇게 부착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부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유차 같은 경우도 요즘 뭐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경유차도 이 부착이 된 원리에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소음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얘가 1초에 28,000번 정도를 때려주니까 이게 마모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찢어지는 게 미세하게 찢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밑에가 이제 전자제어 장치니까 망가지고 또 습기가 또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 산업용 공업용에 있는 초음파 세척기의 비하인드였죠. 그리고 나머지 가져오신 것 중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이 알루미늄 진동자, 물에 부식되는 진동자를 수입해서 썼다라면 저희 DH랩 퀵슬로는 새롭게 제품을 이제 초창기 때 만들고 두 번째 때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얘가 물에 부식되는 게 아니라 철판 서스 위에 올라가서 물에 부식되는 게 아니고 바로 수중음파로 직분사로 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척력이 2배 이상 좋고 그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기존에 일본이나 그다음에 해외 유럽에서 초음파라는 장점, 초음파라는 세척기가 좋은 걸 알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막지 못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해외에서 벌써 이미 좋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수중음파 방식은 물 위에서 약 2만 5천 번에서 약 한 4만 번 이상 또 5만 번까지 1초에 때려주기 때문에 세척력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싹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가정에 정말 또 카페에 조용한 카페에 저희들 제품이 하나하나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킥스로 세척기 네. 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식기 세척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뭐 지금 이 대표님이 카페 세척기 뭐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는 왜 이렇게 카페 세척기를 강조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식기 세척기 네.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머그컵에도 균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네네. 이미 방송에도 많이 대두됐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일선에 있는 커피숍들이 많은데 이 커피숍에 있는 이 지금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산더미처럼 맞아요. 밀려 있는 네네. 것들 맞아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들이 커피 만들러 왔지 설거지를 온 사람들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저희는 사실 컵을 담갔다가 한 20초만 지나면 그냥 깨끗이 살균까지 멸균까지 끝냅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이 기존에 이제 이 부착식 같은 경우에는 파장에 의해서 우리 초음파가 나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 컵에 있는 잔여 물질에 있는 걸 제거해 주다 보니까 때려주고 제거해 주다 보니까 약 10초, 20초면 끝납니다. 중요한 건 살균, 멸균까지도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께서는 식기세척기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식기세척기 보면 많이 알려진 게 뭐 지멘스라든가 밀레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넣기 전에는 항상 이게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비누칠하고 뭐고 해가지고 넣고 그래서 한 번 세척기 돌리고 네. 건조하고 나더라도 물기가 그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대로 닦인 건지 뭔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 다시 한 번 또 먹을 때는 다시 그 식기세척기 나온 걸 가지고 바로 사용하지 않고 한번 물에다 헹군단 말이에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 거를 원스텝으로 해결일 것 같은데요. 그한 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네네. 정말 전문가시네요. 왜냐하면 그럼요. 제가 혼자 생활을 17년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예리하게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네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그냥 편하게 왔던 것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대두되지만 가장 큰 게 나도 모르고 쓰고 있는 세제들이에요. 네네.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정해져 있는 게 3종이다, 4종이다, 5종이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제가 특정한 이름을 대긴 그렇지만 네네. 가정에서 쓰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제품들 네네.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환경이 오염이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것 또한 네네. 샴푸, 린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것이 사실은 린스라는 것은 이미 업계에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텐이나 이런 걸 마르기 위한 농도이다 보니까 사람 인체는 그렇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이미 그건 나와 있지만 네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계속 쓰게 되면은 그릇에 물때라는 게 끼게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식당에서 뭐를 했냐 하면 그거를 락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거하는 건데 맞아요, 락스 맞아요, 또한 맞아요. 안 좋고 네네. 이런 거죠. 근데 네네. 그것이 기존의 이 세척기는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싸주는 방식이에요. 네네. 근데 이것이 40도에서 60도까지 물을 데펴서 또 내지는 60도까지에서 90도까지 데펴서 물을 싸주기 때문에 물의 온도 때문에 살균이 되는 거지 제품의 어떤 그런 뭐 장점이 있고 좋고 이런 거는 절대 근데 아닙니다. 40도, 60도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그 온도 가지고는 오히려 아니죠. 세균이 좀 더 번지지 않습니까? 90도까지도 올라가. 90도까지요? 네, 네. 90도까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90도까지 올라가다 저희는 이제 한 30도 정도에 40도 물만 돼가지고 다 끝나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그 이 수압식 세척기나 이런 세척기들은 90도까지 올라가야지만이 멸균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가스 비용이나 내진 전기 비용이 굉장히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부들이 안 쓰는 거고요. 네. 또 이것이 그 주부들이 내가 그 세척기라고 해서 우리 접시를 꽂혀 놓는 유럽형 세척기가 거의 주를 이루죠. 가정용은. 네, 그렇게 어쩌죠 좀. 네, 네. 저희는 그냥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싱크대에 그냥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냄비나 뭐나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죠. 집어넣어요. 네. 사전에 그 물로 이렇게 한번 비누칠하지 않고. 없어요. 그냥 쓱 집어넣으면 끝. 네. 다시 보네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네. 오늘 아침에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왔는데요. 네, 네. 사실은 이 식기세척을 왜 사용하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 대표님 방송을 굉장히 고대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비단 그 카페라든가 그렇게 지금의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식기세척뿐만 아니라 응용 범위가 굉장히 그 다양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요번에 저희가 이제 킹텍스에서 얼마 전에 끝났는데 네네. 그 이 융합 기술 쪽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그 박람회를 갔더니 역시나 그 세척기라는 전문 세척기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브랜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제품보다 조금 더 큰 것이 8,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세척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다가 액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액을 집어넣는 비용이 약 한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 제품으로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 제품으로 공업용이지만 공업용 대신에 네네. 저희는 물로 한다는 거. 예. 거기는 그 600만 원 들여서 한 번 채우면 그걸 약 한 100시간 정도를 하는데 네네. 물론 저희는 100시간은 아니죠. 한 3시간 정도죠. 대신에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냥 물이죠. 네.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비용에 기업에서 이 산업용 공업용 세척기를 쓰는데 이 세척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30년 된 이상 된 회사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이 초음파의 진동 소리는 징징징 이런 소리 때문에 아주 뭐 화성이나 이런 데 가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는 저 알아요. 저기는 벌써 이런 회사구나.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희 방식으로 하면 시내에서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물류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들이 많이 있겠죠. 소음이라든가 하는 게 현저히 없습니다. 네, 예. 거의. 왜냐하면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착에서의 이 단점은 얘가 언젠가는 이렇게 때려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벌어지거나 틈새가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저 본딩 방식이라고 해서 이 수저 본딩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실리콘을 싸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한계가 있어요. 2년, 3년, 4년 지나면 항상.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 회사들이 오래된 회사들은 산업용, 공업용 회사는 정말 오래된 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근자에 뭐 한 10몇 개 정도 회사가 나왔지만 사실은 부착식 방식은 한계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그 새롭게 또 그 기존 회사들은 부착식은 오래된 아이템 한 30년 돼서 누구나 사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작년 2018년 그 이 기술 특허를 받아서 누구나 만들 수는 없게끔 돼 있죠. 네. 특허도 받고 그럼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청자분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높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만큼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알아준다면요. 요새 뭐 이렇게 상 관련해서 뭐 좋은 상 타신 거 그랬다면요. 그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그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환경산업의 발전을 기여한 도가 있어서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단 그 이렇게 좋은 제품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이렇게 보일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뭐 중국 생각해서 DH 못 적고 이렇게 사명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그 베트남, 네네. 중국 그리고 뭐 미국, 아랍 그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고 벌써 이미 터키는 저희 갔다 왔고요. 왜냐하면 네네.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좋은 거를 알리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네네. 벌써 그 153개국의 PCT 출원 또 PC 특허를 다 끝내서 네네. 그것도 올 초에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이제는 집약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실 환경에 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 그러면 반신반의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환경에 대한 트렌드가 강합니다. 그 저희 회사가 네네. 그 이 환경에 대한 이슈에 영상을 하나만 딱 보내줬는데 벌써 이미 네. 유럽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 대한 오염도나 수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늘 걱정거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DH랩이 지금 현재 그 전 세계를 무대로 지금 굉장히 건승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네. 해외에서 이제 다 이렇게 러브콜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기술력이 좋습니다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DH랩이 세계적 기업으로 된다면 역시 기술력이 중요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기술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이 대표님이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네네. 그 이 R&D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 마케팅에서 팔아야지 뭔가 수익이 남아서 움직이는데 네네. 끊임없이 좋은 그 기술들이 나오고 그런 또 그 기술들이 나와서 그 이 소비자들은 또 저희 이 조그만 중소기업이 잊혀지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네네. 저희는 지금 사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을까라는 거에서 네네. 이미 저희가 좀 많이 찾았고요. 네네. 현존하는 그런 세척기에서 그 이제는 그 주부님들 또 남편님들 또 누구는 아이들 또 내지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 또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해서 좀 편리하고 간단하고 심플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이 세척기 또 네. 그런 제품을 만들기 또 제품이라는 게 이렇게 그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렇게 천시받는 게 뭐냐 하면 뭐 투박하다 또 내지는 네네. 좀 그 디자인이 심플하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 가을에 지금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AI가 탑재가 돼서 그냥 퀵슬로인데 퀵 하면 설거지가 끝나는 거죠. 또 내지는 휴대폰에 나가서 버튼 한번 눌렀는데 집에 놨던 설거지가 없어진 거죠. 또 내지는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사와서 내가 담궜을 뿐인데 또 담궈서 버튼이나 이런 걸 누르는 것이 아니라 퀵 했더니 싹 제로 베이스가 돼서 내가 먹기만 하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R&D는 개발을 해야 되고 저희는 아예 매출에 네네. 약 한 5% 정도를 띄워서 미리 R&D 비용으로 적립을 시켜 놓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 정부 과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을 일구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혁신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 대표님이 녹은 하나의 요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방송인 만큼 혁신 성장이 뭘까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설거지에 대한 힘도 물론 다른 애로점도 많습니다. 식당이라는 게 사실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정도로 그리고 또 식당 한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똑같은 복제 식당을 3개, 4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애로점이 많죠.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이렇게 힘들면서 또 생활도 힘든데 그것도 힘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설거지 양이 많아지면 안 나와요. 그럼 또 이제 애로점이 많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사실은 저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그 힘든 설거지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쉽게 해볼까라는 개선 문제에서 시작을 했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고 또 연구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들어서 기왕이면 한번 이게 혹시 특허가 있나 없나 변리사한테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얘기해서 내서 만들어서 그쵸, 예.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저희 제품이 딱 나와서 현장에 이렇게 팔면 저는 떼돈을 벌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제품이. 그래서 그래야지 기술력 개발이 되는 겁니다. 네, 네네. 정말 좋다 그러고 막 난 이제 진짜 뭐 이랬는데 세상은 냉혹하더라고요. 네네.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물건이다 보니 니네 제품을 어떻게 알아? 공짜로 주면 써볼게. 뭐 이런 어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님도 계셨는데 하여간
저는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선회에서 만들었던 결과물들을 우리가 시장에 있는 누구든지 이렇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면 좀 그렇게 뭐 엄청난 것이 혁신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선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혁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혁신 성장 이렇게 하더니 이게 잘 사실 그 대기업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혁신 성장 이렇게 필요성을 하지만 이 중소기업이든 이런 쪽에서는 많은 하지 쉽게 접근하지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건 새로운 것이니까 야, 내가 해도 되냐 하는데 혁신 성장은 기업인만 하는 거다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주부님들도 맞습니다. 새롭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업하시면 네. 1인 기업 그리고 지금 상태에선 세계가 하나고 네. 플랫폼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 되면 그것이 한국 경제 이바지하는 발전이라 생각하거든요. 정답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쪽에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대표님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좀 시청자분과 이게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2, 3년 후에 우리가 점검 나가거든요. 네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시청자분이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약속이 거창한 것보다도요. 전 세계 자수성가한 CEO들이 공통적으로 거친 직업이 무엇입니까? 식당에서 설거지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CEO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설거지는 저희 퀵슬로가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한 회사로 발전되어서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저희 DH랩입니다. 네, 꼭 그렇게 시청자분께 약속한 식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시청자분한테 꼭 그런 약속을 좀 이행시켜서 한국 경제 발전이라든가 네.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DH랩이 좀 대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좋은 말씀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퀵슬로 제품 이런 걸 아마 시청자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방송을 계획해서 굉장히 인식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한번 비교해봐서 상당히 써봐야겠다 하는 이런 어떤 욕구랄까요? 이런 것도 좀 생기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DH랩의 이동환 대표님과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무래도 소비자의 제품입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공급자 입장에서 이동환 대표님과 임직원들이 좋은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또 이것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애용해 주는 것이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예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당신의 편리를 위해서 하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식과 달리 이런 제품들이 빨리 한국 내에서 그렇게 인정받아야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펌핑업 세계적으로 이게 뿜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DH랩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한국의 이렇게 기업들이 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특별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DH랩의 이런 좋은 제품들을 좀 활용해 주십사.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기술을 개발한 이런 측면을 시청자분이 국민기업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